안녕하십니까. 닌텐도 이야기 저자 김영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닌텐도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됐는데, 요즘에 CEO들 두세 명만 모이면 닌텐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닌텐도 이야기는 많이는 하는데, 과연 닌텐도가 왜 성공을 했고, 또 그동안에 어려움은 없었던가, 그리고 닌텐도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레슨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어느 가정이나 이 닌텐도 뒤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가 자녀가 있는 집에 75%가 이 닌텐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여러 가지 닌텐도에 관련된 신조어가 많이 나오죠. 명텐도라고 그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엔 또 짝텐도? 이런 게 있답니다. 짝텐도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짝텐도.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짝텐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닌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텐도를 만들자, 초텐도. 초텐도는 뭐겠습니까? 닌텐도를 초월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닌텐도를 배워서 닌텐도를 초월하는 이런 어떤 제품, 꼭 이렇게 이런 게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이제 CEO들 한 200명 놓고 강의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 하나가 와요. 와더니 저한테 명함을 딱 내는데 보니까 농업 무슨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함을 농학 박사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오늘 굉장히 감명을 받아갖고 자기가 농업에서 닌텐도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아주 대단한 그날 아마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닌텐도라고 그러는 것은 잘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히트할 수 있는 뛰어난 제품, 이걸 그냥 상징해서 닌텐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려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설날 지나고 한 2주일 지났나요? 그때 정도의 대통령 초도 순시를 이제 각 부처로 하는데, 지식경제부를 가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였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 닌텐도 같은 거 못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딱 신문에서 보고, 그때는 이미 제가 닌텐도 책을 쓰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야, 이거 대박 터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빨리빨리 써야 되겠다. 근데 웬걸 책 나와도 그렇게 대박은 아니야. 지금 그냥 소박 정도는 되는데, 아마 옛날의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다면은 이 책은 지금 여러분들 구격을 못 할 거예요. 절판이 돼서 매진이 돼서. 근데 이게 왠지 MB가 했다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위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 대신 하나 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왕군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의 이재영 전무가 닌텐도를 갔대요. 닌텐도 가가지고 닌텐도를 다 배우자. 그래서 지금 삼성 임원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 수뇌부가 다 갔고,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장이 사장단회의 때 연두 이제 보고를 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기업을 벤치마킹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아마 분석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년 전만 해도 삼성은 틀림없이 GE를 벤치마킹 하는 게 교과서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스시그마든 GE가 했다면 모든 걸 다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많이 달라져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GE가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다. GE도 지금 흔들거린다. GE의 주가가 5불입니다. 5불. 그러니까 이제는 GE가 우리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다. 도요타도 지금 감원 들어가고 감산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동안 하늘같이 믿었던 GE나 도요타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누구를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을 쫙 한 거예요. 분석을 쫙 해봤더니 미국의 초일류 기업,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 한 40-50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딱 두 회사가 마지막에 추려진 거예요. 마지막에 재무적 유동성과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위기에도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회사가 어디냐? 미국의 애플과 일본의 닌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삼성 수뇌부들이 다 닌텐도 배우기를 지금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게임기를 만들어낸 애들 장난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경쟁 상대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다 깨고 지금 랭킹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것도 다른 회사들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지난 3년 동안에 닌텐도는 3배를 선장했습니다. 3배.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닌텐도는 현재 초고속 성장입니다. 초고속 성장.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이제 제가 그 연초서부터 이제 닌텐도 책을 쫙 쓰고 있는데 아까 같은 이제 사건들이 자꾸 터져가지고 닌텐도 이야기 책이 딱 나오니까 삼성에서 4월의 도서로 추천 도서로 지금 웹에 올라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와서 인터뷰했던 내용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삼성 인터넷 웹에 그 그룹 웹에 올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그 책을 구해서 번역을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일본에서는 다들 그 책은 한국에는 한권 안 팔겠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사원 1인당 수익이 토요타의 8배, 닌텐도 DS, 세계를 무대로 2초당 한 대씩 판매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내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 닌텐도. 그들의 눈부신 성공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친 책 닌텐도 이야기. 심각한 불황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게임 기점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닌텐도의 경영 비밀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기업의 성장 비결을 탐구해온 저자 김영한 대표는 닌텐도 신화의 원동력을 진화에서 찾고 있다. 즉 달인의 진화론을 모티브로 삼아 치열한 게임 산업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닌텐도를 분석. 그들이 기술의 발전이 아닌 생각의 진화를 거듭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진단하고 있다. 오이셔터 때도 문제가 생겼고 불황 때도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어떤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그 위기를 극복했던 나름대로의 자기네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또 밀려가지고 게임기 업체 3위로 이렇게 전략을 해서 그때 어떠한 그 기존의 게임기의 발상을 바꾸고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게임기가 뭔가 이런 거를 다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개발했던 게 바로 이 닌텐도 위라고 하는 이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위기의 그 어떤 대처법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고객에 맞춰 나가는 능력 그리고 진짜 게임으로서 고객을 재밌게 해주겠다 그러는 그러한 어떤 업에 대한 특성을 잘 소화해낸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이 이제 이게 현재 4월달 내에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삼성도 삼성입니다만 제가 이제 5월달에는 LG 그룹 전 그 그룹 혁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스킬 올림픽이라고 그 그룹에 있는 혁신 쪽 담당 임원 사장들 한 20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거기서 역시 닌텐도 이야기를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들인 삼성과 LG 뭐 이런 회사들에서 닌텐도를 이제 다시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은 미국 기업의 그 벤치마킹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기업 중에서 지금 제대로 된 기업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미국식의 경영에만 너무 몰입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막 열심히 따라가 봤더니 그 미국 회사들이 다 파산하고 있더라. 파산하고. 그래서 요즘에 일본 기업에 대한 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10년 불황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될 기업은 정리되고 또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중에 특히 교토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대단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킨도라고 그러는 그 교토 상인들의 정신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닌텐도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교세라, 그 다음에 일본전산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도 아주 엄청나게 잘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도쿄 중심적의 회사들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뭐 소니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그런데 이 교토에 있는 회사들은 지금 다들 잘 됩니다. 교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닌텐도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좀 이런 다양성, 우리가 너무 우리는 좀 획일화된 방법을 많이 쓴다. 뭐가 좋다면 그걸로 다 가버리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굉장히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뭐 닌텐도가 뭐 최고의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이 불황에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경영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닌텐도는 그 회사가 역사가 120년 된 회사입니다. 120년. 120년 전에 뭐든 회사냐 하면 화토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그 게임 문화를 완전히 쥐고 있는 회사나 다름없죠. 제가 이 닌텐도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설날 때 풍경 때문에 쓰게 된 거죠. 여러분들 뭐 설날 때 다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뭐 좀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삼삼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야 우리 한판 돌리자 뭐 그래갖고 화투 치든지 그러면 그 어른들은 화투 치고 있을 때 애들은 뭡니까? 건너방 가가지고 닌텐도 뒤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놀이 문화를 전부 다 닌텐도가 쥐고 있는 겁니다. 닌텐도가. 근데 어떤 분은 뭐 화토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그건 저는 그 120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화토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120년 전 상품이 아직도 마켓 시야를 90%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너무나 대단한 상품이라고 봐야 되죠. 뭐 아날로그를 즐기지 않는 분은 또 디지털에 들어가 갖고 또 뭐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나 NHN은 그 고스톱 때문에 큰 회사 아닙니까? 그죠? 뭐 사실 NHN의 가장 큰 수입은 한 게임에서 오는 거고 한 게임 중에 제일 큰 수입은 고스톱에서 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진짜 재밌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재밌는 걸. 우리가 자꾸 뭐 재밌는 거를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고 금기시하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은 그 재밌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찾아서 그걸 산업화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닌텐도를 보게 되면은 그 120년 전에 이 회사는 그 야마우치라고 그러는 화가가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가. 이게 이제 꼭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야마우치라는 그 화가가 교토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뭐 우리나라 일종의 교토는 우리나라 경주 같은 곳 아닙니까? 그죠? 어떤 뭐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옛날 성, 고적지 막 이런 게 많이 있는 경주 같은 그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림 그리던 한 화가가 뭐 그림만 맨날 그리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뭐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죠. 야 그러면 1년 12달을 상징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린 게 1월달은 소로고 학을 그리고 2월달은 뭐 메조를 그리고 3월달은 뭐 벚꽃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렸던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2월달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 이게 원래 스토리 상품이거든요. 그 12월달이 일본의 그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12월달의 의미를 아시는 분? 여러분들 고스톱 안 쳐요? 이거 전혀 모르시는 분 같아. 화토라는 거를. 지금 보니까 뭐 전혀 화토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비광의 뜻이 뭐야? 그 비광은 일본의 그 학자예요, 학자. 그 책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학자인데 이 양반이 절으로 이제 공부를 들어가요. 그래 자기가 몇 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때려치고 이제 하산하자. 그래가지고 절 문을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비를 피하고 간다고 그 마지막 그 정문이 있는데 비를 피하고 있는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소나기라. 그래갖고 막 갈라다 보니까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나뭇잎에서 물방울을 따먹으려고 개구리 한 마리가 점프를 하는 거야.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이게 한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고 5번, 10번, 한 20번을 점프를 하더니 결국 그 물잎을 따먹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 학자가 깨달은 거야.
저 하찮은 미물인 개구리도 자기가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고 가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불과 2, 3년 공부해서 안 된다고 때려치고 내려가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 사람이 다시 절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일본의 대학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게 지금 12월 달에 비광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우산 쓰고 있죠? 그 문 있죠? 그 앞에 풀잎 있죠? 개구리 있죠? 바로 그게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어떤 스토리 상품을 만드는 거야. 그죠? 12월 달, 이렇게 다 하게 되고, 다 뜻이 다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또 머리를 더 돌려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를 기왕에 앞장만 그릴 게 아니라 이거 세트를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각 달마다 4장씩을 그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속칭, 20끝짜리, 10끝짜리, 5끝짜리 피, 이런 식으로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8장이 돼. 48장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해. 여기서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이거를 뭔가 놀이기구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이기구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의 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게 화토 미나토입니다. 미나토.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 미나토라는 건 모르시죠? 미나토라는 거. 여러분들 미나토 모를 거야. 우리는 옛날에 왔을 때 미나토 쳤어요. 미나토. 근데 재미는 되게 없어. 재밌기는 이 고스톱이 최고지. 전두환 고스톱. 이거 딱 때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자기가 거기다가 재밌거리를 창작을 했고, 거기다가 게임의 룰을 만들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집에서 이제 같이 하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면 이걸 한번 팔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팔으려면 어떻게 되죠? 좀 상품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모양새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장 그림이 아니라 골패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뭔가 요거를 그 풀잎 같은 거 이렇게 당나무 이렇게 해갖고 약간 두께가 만들어서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죠. 하드웨어를. 그래 만들어서 해보니까 진짜 이게 때리는 기분도 좀 있고 이게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거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120년 전에 화토를 파는 상점. 이름이 닌텐도. 맡길 님자에 하늘천자에 집당자.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승패는 하늘에 맡긴다. 이런 뜻이 바로 닌텐도입니다. 이게 이 정신이 지금도 닌텐도의 사원 비슷하게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정신이야. 그러니까 맡길님 하늘천 집당. 우리말로 하면 임천당이죠. 임천당. 그런데 이제 일본 발음으로는 닌텐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닌텐도라는 이름은 120년 전에 야마우치라는 화가가 화토를 팔기 위해서 교토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낸 게 120년 전에 출발입니다. 120년 전에 출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이제 거기 유통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가 한번 약진을 생각해 보세요. 화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렸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하드웨어를 만들었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거를 유통을 만들었고,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또 마케팅 정신이 또 하나 뛰어나서 어떻게 돼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야? 상표를 도입을 했어. 상표. 대통령표 화토라고. 대통령표 화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거야. 120년 전에 이랬다는 거야. 120년 전. 그럼 우리의 120년 전은 어땠을까요? 대원군 시절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닌텐도라는 회사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고 상품을 마케팅하는 능력이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신은 120년 동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그동안에 약간의 기복은 있었지만 계속 업의 개념은 뭐냐? 놀이문화. 놀이문화. 그죠? 놀이문화. 이 업의 개념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120년 전에 놀이문화는 화토였고, 그죠? 지금의 놀이문화는 게임기고, 이런 차이뿐이지, 닌텐도는 이 놀이문화 사업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를 해온 거죠.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닌텐도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화토서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야. 뭐 내 생활에 뭐 여러분들도 이제 추석 때 되면 또 한판 때릴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이거 개발자가 일본의 야마우치고, 야, 비광, 너 이 뜻 아느냐? 모르면 내가 고리 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든지. 어쨌든 그 의미는 알고, 그죠? 그건 뭐 우리가 늘상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거의 우리 문화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의미는 알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거 아니겠어요?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닌텐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뭐 자세한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길고요. 이제 3대가 지났어. 3대가 이제 확 건너뛰어야죠. 그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3대가 됐는데, 이 3대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야마우치 이제 3세가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4세인데 3세로 하는 게 뭐냐면 회장으로는 3대 회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현재 그 회장,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야마우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결국 그 손자가 이렇게 상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회장의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좀 드시니까 노약해져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고 없으니까 손자를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손자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면 와세드 대학 법과대학 2학년 재학 중이야. 그냥 갑자기 있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이제 호출을 한 거야. 그 손자라도 데리고 와라. 내가 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야마우치 3세 이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멀쩡하게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너 좀 이거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그 야마우치 3세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대학을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받아야 되는데, 이 야마우치 3세가 할아버지한테 하나의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할아버지 제가 그렇다면 물려는 받겠는데 그 대신 제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붙이게 되는데, 그 조건이 닌텐도의 이제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혹시 그 조건을 아시는 분 있어요? 책을 보셨으면 이미 아실 텐데 다 안 보셔가지고 이따 보시면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책에는 여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몇 개의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음미하면서 읽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나머지 스토리도 재밌게 가지만 아까 이런 몇 가지의 극적인 전환점이 있거든요. 극적인 전환. 이때 그 야마우치 3세가 제안하긴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교토의 조그만 도시에서 가족회사처럼 이렇게 해서 뭐 화토나 만들고 트럼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커왔기 때문에 뭐 집안 친인척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제가 사장이 되면은 할아버지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닌텐도 내에 있는 모든 친인척을 해고해 주세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뭐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닌텐도 직원의 몇 분의 1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중요 요직을 전부 아마 그 가족들이 이렇게 친인척들이 무려 뭐 한 7, 80년 동안 내려온 회사다가 보니까 뭐 하다못해 수의사부터 다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 젊은 진짜 친구가 친인척을 다 해고해 달라고 그러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 할아버지도 대단한 할아버지인 것이 그걸 수용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마. 그거와 동시에 닌텐도 내에 있는 모든 친인척은 자동 해고가 된 겁니다. 자, 이 그 야마우치 3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차피 회사를 할 때는 현대적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과거에 그 100년 된 거의 뭐 7, 80년 된 이 회사의 간해수공업적으로 친인척 경영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할 바에는 근대적 작업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걸림돌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일시에 쓸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사장이 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젊은 대학생들을 이제 채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거의 대학생이 없었던 모양이야. 거의 닌텐도 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출신들을 이제 채용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인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닌텐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야마우치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3세를 야마우치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야마우치 사장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또 탁월한 거예요. 탁월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아무래도 동경에서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어떤 국제화나 아주 시대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탁월한 거죠. 비록 자기가 교토에서 하지만 자기 생각은 어떤 상당히 근대화되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키우고 이제 이런 정신이 그때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쭉 보다가 보니까 자기 생산 라인에 있는 한 친구가 전작가를 나온 거예요. 전작가. 그 뭐 전작가를 나오니까 눈에 번쩍 띄어가지고 이 친구 하는 거를 자세히 보니까 애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불러서 너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팔을 화토와 트럼프 말고 뭔가 새로운 아무거나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 와라. 이게 미션이었었어요. 미션. 바로 이 사람이 요코이 군페이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닌텐도를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뭐 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 옵니다. 이 요코이 군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은 자기 취미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과대학 나오고 전작가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지가 집에서 뭔가 뚝딱거리고 뭔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이 갑자기 뭔가 크리스마스 때 팔을 거 재밌는 걸 만들어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던 것 중에 하나를 추려가지고 갖고 갑니다. 갖고 갔는데 사장이 딱 보니까 이게 막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제가 그냥 평소에 집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한번 이거 해보실래요? 이게 뭐냐 하면, 울트라 핸드. 그러니까 일종의 요술손이죠. 멀리 있는 거 집어서 집게손 같은 거야. 요즘 보면 진짜 이거 뭐 애들 장난감도 이거 누가 사겠어요. 돈 줘야, 아마, 돈 붙여줘야 갖고 갈 텐데. 이제 이런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획기적이었던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 사장이 보는 순간, 이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는 생산라인에 빠져. 오늘서부터 너 이거 만들어.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게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 근데 제가 자꾸 조심스러운 게 이 대박자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조그맣게 해야 돼요. 대박 터졌어. 대박. 그러니까 그냥 사장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돼요? 화토 회사가 장난감 회사로 변신을 하는 거죠. 이제 장난감 업소에다가 납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매상에. 그러니까 이 야마우치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머리가 튀어갖고 이 젊은 친구를 발탁을 해서 뭔가를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야, 너는 개발실장, 너 개발실장해. 그리고 너는 지금 앞으로 계속 뭔가 그냥 깜짝 놀랄 거 재밌는 것만 개발해. 그래갖고 그때 이제 개발실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코이 군페이가 이제 그 기계 수리공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개발실에 이제 일종의 요즘 말로 팀장이 된 거죠. 팀장. 그래갖고 자기가 또 사람을 이제 스카웃을 해요. 너는 막 어디서 또 똘똘한 놈 좀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그래갖고 뭐 신제품을 자꾸 만들어내.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이게 한 이상한 친구가 나타났는데 샤프라는 회사에서 이 그 태양광 전지를 하던 세일즈맨이야. 이 친구가 미야무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에무라라는 친구 이 친구가 그걸 팔러 오는 거죠. 솔라셀을. 그러니까 이 그 요코이 군페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기술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우에무라라는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이 머리가 확 돌아가갖고 야, 너 샤프에 가면 세일즈맨 아니냐? 우리 회사 와서 개발하자. 개발. 이거 내가 사줄 테니까 사주긴 사주겠는데 너도 와라. 너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머리 돌려보니까 이 샤프에선 세일즈맨이고 이거 조그만 회사지만 여기 개발실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요. 와. 그래서 우에무라가 와가지고 개발을 한 제품이 광선총. 근데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대박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은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그냥 갑자기 이제 무슨 첨단 이제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첨단 기술이 제대로. 이제 일본의 대기업이나 개발했던 그 솔라 기술을 이제 교토에 있는 조그만 회사가
이제 결국 도입본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을 해서 광산총을 만드는 거예요. 광산총.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닌텐도라는 회사가 이제 전국에서 각광을 받는 회사가 된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 그 회장이 이제 사장 회장이 이제 맛이 들어가지고 너 이제 우에무라 너 일로 와봐. 너 좀 새로운 것도 만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좋아하냐 하면은 볼링을 좋아해요. 볼링.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 볼링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한때 볼링 산업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막 시들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전국에 있던 볼링장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제 볼링장 레인이 다 놀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사장은 자꾸 불러갖고 새로운 거 뭐 해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뭐가 아이디어가 하나 팍 났어요. 자, 이 우에무라가 지금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머리는 이게 모든 인간의 기능은 쓰면 쓸수록 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주는 거야. 여러분들 뭐 그 헬스클럽 가고 뭐 보디빌딩 하고 뭐 그러지 말고 머리도 좀 이 헬스를 하고 근육을 다져야 돼. 안 쓰면은 이것도 퇴화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친구가 지금 이게 닌텐도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니까요. 우리 평범한 사원들을 딱 봐가지고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들 가고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래요, 계속. 닌텐도 120년 역사가 다 그래. 다 그래.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뭐 초인류 기술 갖다가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닌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기술과 내 주변에 있는 니들을 딱딱 파악을 해갖고 내놓는데 그냥 다 뭐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을 내놔요. 그 머리를 써야지 창에. 그래서 지금 삼성도 창조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닌텐도라는 거야. 닌텐도. 자,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이게 안 되겠네. 그러니까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잘 못 잡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딱 얘기하면 소리 날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세계 특허를 받아요. 대부분의 창의적인 제품은 기존의 것들을 재결합하는 데에서 8, 90%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안 되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볼링장에서 레이저 크레이 사격장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돼? 그래도 몰라. 그죠? 볼링장은 레인이 다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저쪽 핀 있는 데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실내가 만들어진 거야. 그 레인의 사격장의 거리야. 그러니까 거기에 저기 핀 있는 데다 뭐 세우면 돼? 거기다가 크레이 사격장처럼 뭐가 펑펑 튀어나오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총은 뭐야? 이 광선총으로 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딱 맞으면서 소리가 탁 나고 점수가 카운트가 되는 거야. 그죠? 일반 야외 사격장은 어떻게 돼? 거기에 총을 쏴갖고 실탄을 쏴서 부서뜨리지만 이건 레이저 총이니까 그 표적에 맞으면은 소리와 점수가 카운트 되는 거죠. 그 기분은 똑같이 내는 거야. 그런데 가격도 싸고 실내에서 오고 아무 때나 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아까 어떻게 해서 대박이었네? 이게 대대박이 터져요. 대대박이. 그래갖고 일본에서 그냥 광분을 하는 거야. 광분. 근데 이게 또 이 사람이 뭐야? 이걸 국제특허 등록을 했어요. 국제특허. 그 국제특허 등록을 해갖고 드디어 닌텐도가 이제 해외 수출을 시작합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바로 이 실내 크레이 사격장, 레이저 크레이 사격장을 시스템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닌텐도가 이제 떼돈이 벌리는 거야. 막. 뭐 교토, 저기 도쿄, 오사카, 이제 오사카 상장됐다가 도쿄 상장됐다가 뭐, 그래갖고 엄청나게 커지고 자금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막 사업을 막 키워. 그 닌텐도 천하가 됐는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올까요? 다 위기가 오는 거죠. 막 사업을 키워서 투자를 다 해놨는데 오일 쇼크가 오게 됩니다. 오일 쇼크가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소비 전략하고 막 전략 근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을 맥시멈으로 키워놨고 그 다음에 소비는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닌텐도가 심각한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마치 그 금융 버블 현상에 빠져서 위기가 왔던 거나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닌텐도의 야마우치 회장은 무슨 뭐 경비절가 뭐라 뭐 이면지스라 뭐 이게 아니고 이거를 정면 돌파를 하는데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정면 돌파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도저히 안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뭔가 또 획기적인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신제품을 하는데 이때 뭐냐? 보니까 그 샤프라는 회사에서 계산기를 만드는 거야.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그 계산기가 가지고 그 우에무라라는 친구가 이제 교토하고 동경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신칸센에서 어느 젊은 친구들이 그 계산기를 갖고 심심하니까 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 뭐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우에무라라는 친구가 머리가 뭐가 팍 왔어요. 자, 이거는 쉬운 거야. 이거는 쉬운 거. 어떤 머리가 왔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이게 보상을 하려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건데, 이게 참, 도저히 이게 안 되네. 저는 보상을 하면 현찰로 합니다. 현찰로. 달러, 그냥, 완전 확실하게. 그냥. 그냥. 지금 이거 모양새로 봤을 때 한 장만 있는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그 계산기를 저기다가 게임 기능을 넣어보자. 이게 게임 회사니까 여기는 그죠? 놀이문화 회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넉달같이 사장실로 쫓아갔고 사장님, 제가 오늘 신간사에서 봤는데 어느 젊은 또라이가 지가 또라이인지 누가 또라이인지 모르지. 그 또라이가 이놈 계산기를 갖고 뭘 놓는 거 희죽대고 놓는데 거기다가 게임 기능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랬지. 이야, 너 같은 천재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있냐? 당장 만들어, 당장.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게임앤 와치라고 그러는 세계 최초의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그 대부분이 샤프 제품 사다가 조립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다 있는 제품의 재결합. 그죠? 재결합. 이때 이러면서 이제는 닌텐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전자게임기 회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자게임기 회사. 근데 지금까지 전부 히트 상품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 전부 사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온 거야. 사원들의 아이디어. 이 사람은 지금 법과대학교 출신이야. 법과대. 그리고 지금도 이 야마우치 회장은 게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게임기 회사 그 사주는 게임을 못하는 거야.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시장 트렌드가 어떤 건지, 좋은 아이템이 뭐가 될 것인지, 그걸 누가 개발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발굴해서 어떻게 기회를 줘야 되는지, 그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기술자인데 내가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자다 앉아가 꼴방에 앉아갖고 2년 동안 개발해서 나왔더니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 그 사이 회사는 망해갖고. 월병들. 잘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된다 싶으니까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또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미국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왔는데 이게 또 엄청난 거더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아까 뭐 우에무라 이놈 뭐 데려다가 야 너 한번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응용한 세계 최초의 게임기 페미컴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라는 걸 개발하는 거예요. 게임 소프트웨어. 아까 화투를 개발하면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되고 고객이 재밌어야 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지금쯤 오면서 이제 거의 이제 90년 온 거야. 그죠? 아까 120년 중에서 거의 90년 온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페미컴이 나오니까 뭐 세상이 이제 뒤집어졌죠. 미국에도 막 수출이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니까 랭귀지 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의 일본만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마켓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 게임기가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우에무라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를 뭔가를 또 좀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뭘 하느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다. 게임 소프트웨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네 회사에 쭉 전부 다 보니까 엔지니어들만 있지 이게 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력서를 쭉 보고 눈여겨보다 보니까 한 친구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뭐냐. 이 친구는 뭐냐 하면은 지 아버지 백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이 사람이 또 닌텐도를 바꾸게 되는데 미야모토라고 현재 닌텐도의 게임 개발 총 책임자입니다. 미야모토 전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게임의 신이야. 살아있는 게임의 전설 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들어올 때 배경이 아주 희한해. 이 사람은 원래 미술대학 이런 예술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딴따라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밴드 결성해갖고 뭐 연주하러 다니고 그러는 바람에 대학을 5년 만에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나 보니까 뭐 자기가 특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갈 데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야마우치하고 친구야. 그 납품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 저 거기 좀 어떻게 인터뷰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가서 그 야마우치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꼭 당신을 좀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한번 만나주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미술대학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만 만나줘봐. 뭐 아들이 자꾸 졸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만납니다. 만나서 보니까 얘기해보고 이렇게 뭐 잘하냐 어쩌고 그랬더니 뭐 자기가 뭐 이렇게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네가 잘하는 거 하나 뭐 갖고 봐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마지못해 그러면 좋다. 수습으로 기획실에 수습사원 시다바리로 이제 써요. 시다바리로. 뭐 라인은 배치를 못하고. 그래갖고 이제 시다바리로 있었지. 그거를 이제 생각이 난 거야. 보니까 야, 얘를 한번 불러다 한번 해볼까? 그리고 불러갖고 야, 너 저기 미야모토 우리가 지금 게임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해야 되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이 친구는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지. 자기가 이제 기회가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개발을 한 거야. 근데 이 미야모토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놀이를 좋아하고 막 미술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맛이 갔지 뭐 이런 정상적.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집에서 학교 갈 때까지 그 담장 밑에 있는 매놀 그걸 여러 개를 봤는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지쳤는데 항상 자기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저 맨홀 뚜껑 밑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상상력을 갖고 있었는데 적당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온 거야. 야, 게임을 개발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맨홀 뚜껑 밑에 들어가서 탐험하기. 이게 이제 모티브가 된 거야. 모티브가. 여러분들 슈퍼마리오 아시죠? 그 땅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거를 그 뭔가 좀 캐릭터를 하나 그려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미술을 한 사람가. 지가 그린 거야. 이거 지가 그린 거. 초기는 이렇게 좀, 근데 어쨌든, 하여튼 슈퍼마리오라고 좀 용맹스럽고 약간 바보스러운데 무모함과 도전력이 있는 좀 상징적인 캐릭터. 이걸 그린 거야. 그래. 그래서 이제 게임을 쭉 하는데 뭔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악이 없더래, 음악이. 그래서 지가 뭐 했어요? 딴따라 배우고 뭐 음악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가 간단하게 게임 음악을 작곡을 해서 지 친구 데려다가 무료로 연주해서 음악을 집어넣은 거야. 지 친구들이 전부 딴따라 패니까.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게임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음악이 들어간 슈퍼마리오라고 그러는 게임이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까 이제 어디까지 했죠?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돼. 대대대박이 터져가지고 대대대박. 그래갖고 이 슈퍼마리오를 즐기려고 페미컴을 사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킬러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킬러 소프트웨어. 킬러 컨텐트. 우리는 이 킬러 컨텐트가 없다는 거예요. 킬러 컨텐트가.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만들면 그걸 카피해갖고 싸게 빨리 만들으려고 그러지. 차별화되고 재미있는 이 킬러 컨텐트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하드웨어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진짜 애들을 깜빡하게 만드는 그런 킬러 컨텐트가 필요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은 게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닌텐도는 뭐 승승장구하는 거지. 승승장구. 근데 여지까지 역대로 닌텐도를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전부 시다바리거나 백 써서 들어온 놈이거나 뭐 약간 맛이 간 놈이거나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그 닌텐도는 사람을 뽑을 때 오다쿠를 뽑아, 오다쿠. 오다쿠라는 게 뭐야? 게임 매니아들. 그죠? 학력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거를 뽑는 거야, 이거를. 닌텐도 내에는 거의 박사학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 고객을 깜빡하게 만드는 사람,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스펙 중심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하드웨어 중심적이고, 너무 남이 해놓은 거 카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업의 본질에 맞는, 그죠? 그 특성과 사랑과 관리 방법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명땐 또 그건 안 돼.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 돼. 왜? 닌텐도 그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절대 안 돼. 닌텐도도 상상을 못하는 새로운 거. 그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닌텐도가 게임 시장을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일본 최대의 전자회사인 NEC가 들어오는 거야. NEC는 반도체도 갖고 있어. 통신도 갖고 있어. 가전도 갖고 있어. 뭐 마케팅도 뛰어내. 브랜드도 뛰어나. 그러니까 그냥 닌텐도는 완전히 뭐야? 그 골리앗이 나타난 거지. 조그만 동네 교토에 있는 지금 다이산테, 지금 도쿄에 있는 골리앗이 나타난 거야. 골리앗이. 그래갖고 NEC가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8비트짜리 이거 진짜 장난감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NEC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16비트짜리를 때리고 들어왔어. 16비트. 그리고 그래픽도 그냥 컬러로 그냥 아주 뭐 되는 현란한 그래픽을 갖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NEC가 자신이 있었지. 너네는 이제 죽었다. 너네는 죽었다. 근데 웬걸 누가 죽어? NEC가 죽어요 나중에. 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뛰어난데 재밌는 소프트웨어가 아무것도 없어. 8비트짜리라도 닌텐도가 낫다. 몇 비트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한테는 뭐야? 어느 게 더 재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NEC에는 슈퍼마리오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그죠? 슈퍼마리오. 난 슈퍼마리오를 하고 싶은 거지 뭐 16비트짜리 무슨 그래픽 장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NEC는 3년 만에 철수를 합니다. 철수. 소프트웨어 부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꼴. 이런 꼴.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소니가 보니까, 이제는 알겠구나, 알겠구나. 저걸 닌텐도를 죽이는 방법을 이제 아는 거야, 닌텐도지. 닌텐도의 납품원은 소프트웨어 업자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야, 다 잡아.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32비트짜리예요, 그냥. 탁월한. 그리고 게임 제일 유명한 거 뭡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진짜 판타지 같은 거. 현란한 거. 그리고 그거 글로벌 버전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건 너무너무 막강한 거예요. 소니라는 또 브랜드, 마케팅, 자금력, 기술력, 그 다음에 또 뭐야? 사실은 닌텐도 기계 안에 들어가는 오디오 칩이 소니가 납품 얻은 거야, 소니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술 제공을 안 해, 닌텐도. 그리고 그냥 이 사운드를 그냥 대폭 보강해갖고, 이 사실 게임할 때 이 사운드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대작 같은 거. 그래갖고 이제 PS를 내놓으니까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닌텐도가 2등으로 밀려, 2등으로 밀려. 그러니까 닌텐도가 이제 도저히 하드웨어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우린 양으로 못 가면 그래도 돈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갖고 소프트웨어는 게임 매니아들을 더 확충을 해. 근데 그 중에 한 또라이가 또 한 놈이 있는데, 타지리라고, 타지리. 이 친구는 원래 일종의 전문대학교 나와가지고 외부에서 게임 동호회에 이렇게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획기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매니아들이 있어야 된다. 보통 제너럴리스트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몰입을 하고 그 분야의 진짜 매니아.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걸 오다쿠라고 그러죠. 그죠? 오다쿠들이 있어야 목숨 걸고 대든다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 목숨 걸고. 스펙은 떨어져도 이 오다쿠가 달라붙으면은 진짜 재밌는 거 만들어낸다. 진짜. 그냥. 근데 우리는 이 오다쿠가 없는 거야. 오다쿠. 그냥 오다쿠. 그냥 너무 제너럴리스트. 그것도 너무 미국식으로만 훈련된 사람들. MBA들. 그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게 기술은 뛰어날는지 모르지만 재미는 없는 거야. 재미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 그게 뭐냐면 곤충 채집이라, 곤충 채집. 그래서 곤충 채집을 갖고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갖고 이제 하는데 곤충 채집은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갖고 이 친구가 이제 머리를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걸 몬스터로 바꿔요, 몬스터. 몬스터.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포켓몬스터. 근데 이 포켓몬스터가 또 아까 뭐야? 이것도 대박이 터져가지고 특히 미국에서 뒤집어집니다. 이게 포켓몬스터를 개발할 때는 남녀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고 나이를 구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아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원래 미국 꼬마 여자아이들이 이 포켓몬스터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포켓몬스터를 만드는 회사가 닌텐도라는 게 일본 회사라는 거, 그래갖고 일본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캐릭터 산업으로 크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해갖고 포켓몬스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닌텐도를 사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래갖고 닌텐도가 캐릭터 산업으로 돈을 벌어요. 캐릭터 산업. 그래가지고 근근히 하드웨어는 좀 근근히 가는데 이쪽에서 이제 돈을 좀 이제 법니다. 근데 여기서 비극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어느 놈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냐 하면 이제 미국의 최강자가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뭐 일본 회사 둘이 와갖고 미국 시장을 싹 쓸어가는 거야. 미국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 그래갖고 빌 게이트가 우리가 게임 산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한 게 엑스박스. 근데 이거는 진짜 뭐 64비트에 뭐 어마어마한, 나중에 128비트 막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의 이제 게임을 만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닌텐도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본 시장은 소니한테 치여. 미국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치여. 그런 거 가장 큰 시장 둘이 진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닌텐도가 3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3위. 이제 여기서 이제 닌텐도의 비극이 또 시작되는 거지. 자, 이 시점에서 닌텐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닌텐도가 그럼 계속 하드웨어를 더 신기종을 개발을 해서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정면 승부를 하느냐? 정면 승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어정쩡하게 있다가 쇠락하느냐? 이제 진퇴양로. 근데 계속 손익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돈을 그냥 현찰을 긁어 담다시피 하다가 이게 이제 막 뚜둑뚜둑 떨어져서 분기별 적자가 나요. 분기별 적자가. 근데 연간 적자는 안 나요. 분기별 적자가 나기 시작. 그러니까 닌텐도 이제 회장이 심각해지는 거야.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야마우치 회장이라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야마우치의 선택. 자, 우리의 지금 현실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술은 일본한테 뒤지고 가격은 중국한테 밀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죠. 자, 이때 그 야마우치 회장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닌텐도만의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강점을 계속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쟤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보자라는 점으로 밀고 나가. 또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또 한 번만. 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장점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장점에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닌텐도가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는 휴대용에서 이제 자기는 우위를 잡아가지고 지금의 대세는 이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어떤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한테 이제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지. 정답은 야마우치 회장이 사임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저히 이거를 진로를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죠. 그렇죠? 니네들 이렇게 키워놨는데 어마어마하게. CEO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미래를. 과거의 영광을 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미래의 닌텐도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자기가 지금 한계에 온 것 같다는 거죠. 이때 나이가 지금 거의 이제 60대 후반 이렇게 됐고 40년 정도, 거의 45년 정도를 닌텐도를 이끌고 온 거야. 그죠? 어마어마하게 키워온 거지. 아까 그 조그만 뭐 했었죠? 그 울트라핸드, 그죠? 그거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까지 온 거.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대단한.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닌텐도에게는 그 어떤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과거 이것을 연장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거에 너무 몰입하다가 보면은 새로운 대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선택한 거는 이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 첫째, 그동안 닌텐도를 키워온 개발실장 아까 미야모토, 그 다음에 그 뭐 생산의 총책임자, 재무 총책임자, 마케팅 총책임자, 닌텐도의 가장 오랜 원로 중역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이건 줘야 돼. 어차피 남았으니까 제가 드릴게. 이미 뭐 답은 아는 거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이 5개를 얘기하면 그 중에서 고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은 거기서 안 골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순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은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5개의 아닌
6개를 얘기한 거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창의력이라는 거죠. 창의적. 자, 야마우치 회장이 선택한 거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예요. 닌텐도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닌텐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무 애사심이 강하고 충성스럽고 일을 열심히 해오고 닌텐도에 너무 몰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다른 대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여겨본 중에 하나가 뭐냐? 닌텐도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외주 회사, 아주 작은 외주 회사 HAL이라고 그러는 연구소의 개발 실장이었던 42살짜리의 이와타라는 사람을 CEO로 스카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자기네 무슨 외주 개발하는 어떤 조그만 회사의 거기 개발실장을 삼성전자 사장으로 앉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면 이 회장이 뭔가 미쳐서 그런 거냐? 아니다 이거냐 아니다. 이 닌텐도가 가야 될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거를 더 열심히 하는 길이냐? 아니면 지금 거에 너무 몰입돼서 지금 다른 굉장히 좋은 대안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그건 될 것 같다는 거죠.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지 못한 새로운 게임기 시장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찾아내서 그거에 맞는 고객이 원하는 시장 니드에 맞는 새로운 컨셉의 게임기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닌텐도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로 그것이 이런 우리가 가족형 비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게임기 시장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미 이제 보셨으니까 이거죠.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임원 중에 하나가 사장이 됐더라면은 이 제품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가던 일이 있으니까 128비트짜리 아주 그냥 슈퍼 대작에 소니하고 정면으로 붙을 수 있는 그 제품을 개발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개발하죠. 이건 기술상으로도 너무너무 저급 기술이고 디자인도 후지고 이걸 왜 샀는지 모를 정도로 바보스럽게 만들었던 제품이야. 그죠? 초기에는. 그러나 이거는 애들이 그냥 이건 미쳐.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75%가 이걸 갖고 있고요. 요새 초등학교에서 왕따보다 무서운 닌따라는 게 있대. 닌따. 닌따가 뭐야? 닌텐도 왕따야. 닌텐도 왕따. 그래? 애들을 그냥 미치게 만드는 거야.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찾아냈고 그거를 완전히 새로운 전혀 새로운 이 안에 과거에 닌텐도의 뭐 64비트짜리 그런 기술은 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 뜯어보면 너무나 부품도 단순하고 그죠? 이 안에 들어간 초인류 기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초인류 기술. 그러니까 그러한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고객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와타라는 사람은 아주 프로그래머 중에 천재야, 천재.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지만 자기는 진짜 닌텐도에서 인정하는 아주 최고의 그 기술자입니다. 최고의 기술. 나이도 젊고. 근데 자기가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포기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야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혁신 중에 또 가장 큰 혁신이 뭐냐? 고객을 바꾸는 거야. 고객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페라라고 그러는 아주 멋있는 장르가 있어요. 근데 오페라가 아무리 뛰어나고 세계적인 대작이라 하더라도 오페라를 보는 고객은 아마 국민 중에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죠? 1%밖에.
오페라를 만약에 가격 할인을 해서 10만 원 얻는 걸 10,000원에 한다고 그래도 안 갈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그 졸리운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 뭐로 가냐.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그죠? 그런 고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고객이. 이게 아무리 뛰어난 게임기를 하더라도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접근이. 저한테 PS2를 줘봐야 그거는 정크야, 정크. 작동을 못하니까. 작동. 근데 이건 제가 하겠더라, 이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집에서 갖고 놀아야 이게 위거든. 할머니도 이거 갖고 춤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이거를 그 위기의 순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만들어낸 게 닌텐도 DS. 이거는 뭐야? 비게이머들을 위한 무지무지하게 쉬운, 그리고 폭력성 게임이 아닌 약간의 학습형 두뇌 개발형 게임. 그죠? 여성이 좋아할 수 있고 아이도 좋아할 수 있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장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2개인데 왜 화면을 2개로 만들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질문. 이거는 이미 소모를 다 했어. 더 이상 없어. 그냥 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우정으로 한번 맞춰봐요. 왜 2개? 정말 간단한 튜토리얼 같은 거 보기 쉽게 하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은 왜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러대? 선생이라고 그래. 선생이라고 그럴게. 하여튼 막 이번. 그럼 우리 선생이 맡은 업무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 수습사원이라. 이 미야모토구만. 여기 사장님 이 기회를 좀 주세요. 그죠? 기회를 주세요. 아까 미야모토 수습사원한테 기회 줘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진짜 놀라운 생각입니다. 밑에가 매뉴얼이고 위에가 조작판이거든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튜토리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생각이지만 어마어마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창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발상의 전환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기술만이 창의력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을 위한 작은 발상의 전환. 이게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가 팔렸어요? 1억 개가 팔린 거야, 1억 개.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보통 얼마예요? 지금 20만 원, 그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면 한 2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1억 개면은 지금 얼마야? 이것만 가지고 거의 20조를 팔았다는 거예요, 20조를. 근데 요거 짝댄트가 얼마냐면 8,000원이야, 8,000원. 그러니까 하드웨어로는 한 5,000원 남짓도 안 간다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일본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해요, 수업을. 그래서 이거 한번 수업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やはりどうしても中学2年生、3年生になりますと英語の単語で難しくなって単語出てきますので、少し遅れている子にとっては個人レベル、個人のスピードで、単語を書いたりしていけるので、そういう点では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普通にゲームみたくできるし覚えやすいから。役に立つのはやっぱ人に教えてもらった方がいいけど、でもなんか自分でどんどん説明するのはやっぱDS でどんどんやってたん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들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히트를 치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의 성공에 도취되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실패를 잉태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즉각 닌텐도는 신제품의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닌텐도 DS가 전성기에 갈 때 또 다른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위라고 그러는, 그죠? 스포츠. 이거는 바로 이건데요. 이걸 TV 화면 하고 해갖고 볼링도 하고 골프도 하고 권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본은 집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다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이거 가끔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이 영국 여왕도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거 실내에서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재미도 있지만 이 닌텐도가 가지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닌텐도 부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만 원 날라간 거지. 몰입을 하다 보면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야. 닌텐도 위가 또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위핏이라고 그러는 여성들 이 헬스,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위핏을 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여성들끼리 집에서 할머니하고 아줌마하고 딸하고 같이 자기 다이어트 프로그램 진행하고 요가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밸런스 제가. 지금 요거의 상위 버전을 6월 달에 또 냈는데요. 그리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위가 아닌 더 새로운 아마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되게 지금 닌텐도가 최근에 한 3년 정도마다 이런 이제 큰 제품을 내놔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를 개발을 하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 200명이 한 3년 달라붙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명, 3년.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끊임없이, 그죠? 신제품들을 쏟아내는데 획기적인 거. 그런데 딱 나오면 고객 니드에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싸게.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야. 그죠? 있는 기능 다 때려넣어가지고 무지하게 비싸게 만들고 좋다. 이거는 아니야. 그죠? 꼭 필요한 기능만 최소한으로 집어넣고 가격을 싸게 하고 고객을 미치게 만드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제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닌텐도가 이제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117년 동안 커온 게 5천억 엔 연매출. 그런데 바로 닌텐도 DS 위가 나오면서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1조 8천억 엔. 그러니까 최근 3년 사이에 117년 동안 큰 거에 3배가 큽니다. 3배. 이익액이 무려 7,800억 엔. 그러니까 여기에 10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이익이 한 7조, 8조가 넘는다는 거죠.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거죠. 요새 뭐 엔화가 올랐으니까 뭐 1,300 곱하면 10조 이익이.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에서 눈이 번쩍 뜨이죠. 그것도 제품 이 2개 갖고, 요거 딱 2개. 요거 그 장난감 같은 거, 오모짜 같은 거 이 2개 갖고. 그러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 만드는데 우리가 기술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뭐가 부족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거슬러 줘. 소니는 이거에 뭐 몇 배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죠? 소니는 닌텐도가 갖고 있는 자금력과 인력과 기술력과 시설력의 몇 배를 갖고 있어요. 인력은 거의 10배를 갖고 있어요. 10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못 만들어내고 소니는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끝없이. 그러면 소니가 닌텐도보다 부족한 게 뭡니까? 창의력이야, 창의력. 삼성이나 LG나 닌텐도보다 부족한 게 뭡니까? 마찬가지로 창의력이에요. 자, 그럼 우리 경영자들이, 우리 관리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부 지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금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닌텐도의 성공 법칙을 닌텐도 두 문자를 따서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첫째 뭐예요? 소비자 눈으로 봐야 된다. 고객의 눈으로. 그런 컨셉을 갖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나이센스, 그죠? 탄생, 그죠? 새로운 어떤 시작을 소비자 눈으로 봐야 된다. 아이코, 그러니까 뭔가 영감이 필요하다. 영감이. 아까 그 야마우치 회장의 그 영감, 그죠? 닌텐도 시장 조사 안 한대요. 닌텐도 그 회장이 그런다는 거야. 괜히 그 어설픈 시장 조사해 갖고 개발자 욱박지르지 말고, 개발자가 뭔가 영감을 갖고 고객을 알고 디자인을 하도록 기회를 주라. 기회를 주라.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만들어라. 우리 돈 10조 원이 있다. 10조. 지금 아무것도 안 팔리고 10년을 버텨도 내가 이 월급을 줄 테니까. 진짜 멋진 거 만들어내라. 멋진 거. 그 다음에 핵심을 찾아 공략하라. 고객이 진짜 뭐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죠? 그 핵심을 집중을 해야지 어설픈 뭐 기술 나부랭이 가지고 세계 최초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는 순간 회사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도 어떻게 돼요? 무슨 스펙 중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진 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 이런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사람.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력이 중요한.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그 아까 이와타라는 사람이 나이 42살짜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기라성 같은 그 고령자들 많았을 거 아니야. 그 닌텐도를 키워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또 고집이 세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 설득을 해서 이 신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타 사장의 능력은 뭐야? 경청과 대화야. 끊임없이 대화하고 경청하고 성실하게 해서 결국 그 개발자를 다 설득을 한 거야. 다 설득을. 그래서 이 제품을 나온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바꿔내는 거죠. 이때 성실과 대화, 그죠? 설득, 이거라 이 말. 우리는 지시만 하는 거야. 너 어떻게 잘해? 아니면 내가 잘라버려? 이런 식의 공포의 관리를 하면은 능력이 과연 얼마나 나오겠는가. 그 다음에 어떤 내추럴 오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기능적으로 나눠 있고 소프트웨어 엔진은 죽으라고 소프트웨어만 하고 하드웨어 엔진은 죽으라 하드웨어만 하고 자기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나오는 제품은 기능 중심적 제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벽을 허물어야 되죠. 요새는 뭐야? 액체형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경계가 없어. 그죠? 컨버전스 되고, 컨버전스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고가 이 액체형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액체형 사고로. 너무 기능화 세분되어 있고, 너무 식스시그마로만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는 잘 나오는데, 그죠? 고객이 원하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유연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사고, 고객 솔루션 중심적인 사고, 이게 필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회사가 중요해요. 닌텐도의 지금 현재 인원은 정직원 3,000명입니다. 3,000명. 3,000명이면 우리나라 3,000명 되는 회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00명 갖고 전 세계를 이렇게 휘잡는 거예요. 전 세계. 간결하면서 핵심 인력으로 유연하게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장 때려짓고 작업 다 하고 그냥 모든 거 다 끌어안고 별로 실력도 없으면서 지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진도는 안 나가고 내부에 뭐 문제만 생기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부서 만들고 직급 만들고 안에서 뭉그러 터지는 거예요. 그죠? 닌텐도는 인당 이익액이 토요타의 8배. 토요타. 어느 회사가 강한 회사고 좋은 회사냐. 그 다음에 업비트. 스스로 파괴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아까 과감히 128비트, 64비트짜리 하드웨어 자기가 포기하고 이걸로 다시 온 거예요. 또 아마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거를 또 포기하고 뭔가 또 새로운 걸 내놓겠죠. 새로운 걸.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느냐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룰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우리한테 시대에 적응해 나간 비결이다. 그래서 다시 오면은 나이센스, 아이코, 네임 오브 더 게임, 탤런트, 어네스트, 내추럴 오더, 데퍼, 오프비트라고 그러는 앞에 닌텐도 두 문자. 이게 지금 닌텐도가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경영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반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반대로. 그런데도 성공하고 있다 이게 성공. 그죠? 우리가 한번 이러한 양면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도 있으면 수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의 성공 공식을 너무 연장하려고만 생각하지 말라. 이 시대에 새로운 지금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고객이 너무나 바뀌었고 경쟁이 바뀌었고, 그죠? 또 경계마저도 불분명해. 내 경쟁자가 누군지 지금 몰라. 그래서 요전에 뭐 그런 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라는 거야, 닌텐도. 이제 누가 경쟁자고 협력자고 뭐 국경을 초월하고 업종을 초월하고, 그죠? 이러는 상황 하에서 내가 과거에 고체 사회 때 생각,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 사회 자체가 액체 사회로 바뀌고, 그죠? 유연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이 세상에 맞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닌텐도에서 일부 그 하나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